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5%, 코스닥은 3.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 박스권 안에서 저도 주구장창 시장이 이대로 꺾이기는 힘들다. 뭐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아직 이 대세 상승세가 추세가 완전히 꺾일 만한 이유가 없다. 물론 상방으로 아주 힘 좋게 끌어올릴 모멘텀도 부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큰 조정으로 이끌고 갈 악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박스권 뭐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 후에 한 번 정도는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걸로 개인적인 시장에 대한 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 말씀을 드려왔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코스피의 차트만 놓고 보면 사실상 제 어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뭐 어제 큰 하락, 오늘 큰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이 박스권 안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고요. 결국은 지금 기간 조정으로 빼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최근에 이제 미 국채 금리 상승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조금 시장에 공포감이 들면서 기술주 위주로 미국의 나스닥도 좀 조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이제 코스피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조정 구간으로 1월 뭐 이제 초부터 해가지고요. 상당히 좀 힘든 흐름의 구간이었죠. 워낙 이제 가격대도 고가권에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언제 급락이 나올지 모른다, 혹은 이대로 대세 상승장이 꺾이는 거 아니냐에 대한 조금 불안한 투자 심리가 극도로 뭔가 좀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조금만 시장이 흔들어도 시장이 빠지는 것 대비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빠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은 뭐 이런 구간들보다는 없다 보니까 시장이 오르는 것 대비 종목들은 덜 오르고 빠질 때는 더 빠지고 이러면서 조금 힘든 구간이었죠. 그리고 이 수많은 이제 이 조정 구간에서의 거래일 동안 외인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로 일관을 했고 개인만 정말 주구장창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점점 개인의 어떤 수급에 대한 힘까지 조금씩 그 좀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문제될 게 없었는데 코스닥이 조정이 좀 세게 나왔고 어제는 한 3% 넘게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이때도 고점 대비 한 9% 가까이 조정이 나왔었고, 최근 이번 조정에서도 한 8%, 8.5% 정도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의 뷰가 코스피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맞다라고 보는 쪽이지만, 코스닥으로 놓고 보면 요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흐르다가 어찌됐건 한번 깼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아직까지 이 어떤 큰 추세가 완전히 이렇게 이탈하면서 상승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보다 코스닥의 조정폭이 조금 깊게 들어왔던 점 정도는 제가 뭐 예상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아직 꺾이기는 힘들다라는 기본적인 이유는 저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저는 그냥 연준의 스탠스 하나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연준이 아직까지 시장을 꺾을 생각이 없다라고, 뭐 돈을 덜 풀 생각이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해주고 있고, 연설에서도 힌트를 주고 있고, 엊그제 새벽에서도 지금 이제 미 국채 이제 금리가 막 오르니까 이러다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두려움이 좀 시장에 그리워지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파월 의장이 아직은 아니야, 저금리를 계속 기조를 유지할 거야,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해줬고,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봐도요, 금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다가 이제 턴을 이렇게 예를 들어 할 때 금리가 인상되는 초기에 잠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지만 결국에는 금리랑 같이 항상 주식시장이랑 같이 상승을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금리가 좀 인상이 되더라도
금리의 인상이 곧 주식시장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준에 보고 있는 것은 금리보다는 사실 고용을 더 훨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안정되고 진짜로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가려는 어떤 확실한 시그널이 나타날 때 그때 아마 연준은 이제 스탠스를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스탠스를 변화하는 시점이 올 거고요. 저는 그때가 시장에서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하는 뭐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인다라기보다는 상승 모멘텀을 이룰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준에서 스탠스를 그렇게 바꾸고 있지 않아서요. 일단 저는 시장을 뭐 조정은 나오더라도 추세는 좀 더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뭐 코스피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박스권 안에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이제 최근에 좀 문제였는데 심리적 마지노선인 900포인트이자 121선이자 전고점이었던 지지 구간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맞닿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했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 초반에 다행히 어제 미국 증시도 본장에서 뭐 이 선물에서는 조금 안 좋았었는데 본장에서는 상승 마감을 해줬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심리도 좀 많이 회복이 됐고 장 초반에 반등이 이제 장 초반에 빠르게 이렇게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여기까지는 사실상 개인만 좀 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 회원님들한테 우리가 바닥을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일지 900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일지 단순히 반등이 나오는 이런 어떤 뭐 캔들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인 기관이 순매수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 요런 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까지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중에 한 요때부터인가요? 요때부터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개인이 2조를 팔았고 외인 기관 합쳐서 2조를 샀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1250억, 기관도 한 800억 사면서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모습. 물론 무조건 지금 뭐 100% 여기가 이제 바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술적 반등보다는 바닥을 어느 정도는 잡았다는 쪽으로 저는 무게감을 조금 더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얘가 요렇게 이제 추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렇게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요렇게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또 한 번에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1번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꺾이고 쌍바닥을 만들고 요렇게 가는 모습이 2번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고 요렇게 추세 자체가 꺾여버리는 모습이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죠. 8, 9, 10월의 조정의 모습 패턴과 거의 흡사하다. 뭐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거의 흡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그날 뭐 이제 전 세계 증시와 스탠스를 뭐 흐름들을 보면서 좀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대형주, 테마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웬만큼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굉장히 질 좋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요. 뭐 테마들도 뭐 특별하게 뭐 오늘 이 테마가 완전히 시장을 주도했다 이런 건 좀 없었고요. 오늘의 주도주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 부분은 제가 칭찬을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때 2월 2일 날
코스피가 박스권을 뚫어내고 혹시 다시 한번 12월 달 같은 상승 랠리를 가져갔을 때 이번에 그때는 어떤 종목이 이 코스피를 주도하는 종목이 될까에 대해서 제가 SK 하이닉스를 이때 당시에 언급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어제 맞나? 엊그제군요. 22일 날 월요일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22일도 SK 하이닉스가 수상하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얘는 특히나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이제 행보를 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14만 뚫어내면은 얘는 시세를 한번,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막 10%씩 올랐던 시절 있죠. 요때 구간과 조금 흡사하게 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행보 구간을 거치고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구간들이 생기는데, 결국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랑 같이 가게 될 거고, 삼성전자보다 좀 더 시세를 많이 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코스피도 요 박스권을 뚫어내는 흐름, 3200포인트를 뚫고 이렇게 가는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SK 하이닉스 뭐 아까 보니까는 제 방송 보고 SK 하이닉스 사가지고 뭐 수익 내셨다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뭐 시장만 받쳐주면 충분히 더 좀 시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이제 시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이런 식으로 살짝 쉬어서 눌렸다가 이렇게 갈지, 조금 더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달리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품귀 관련주들이기도 했었고, 요 종목들도 오늘 뭐 반등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가 아니라 뭐 SFA 반도체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SFA랑 제주 반도체는 제가 되게 진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SFA 반도체는 최근에 나왔던 상한가 종목 중에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선호하고 있는,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SFA 반도체랑 한농화성,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랑 반도체, 이쪽은 정말 좀 이쪽에서 재료를 엮어가지고 뭔가 상한가 종목들이 나오면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거기다가 SFA 반도체도 상당히 좀 질 좋은 종목이어서 뭔가 좀 사골 매매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1파동 나왔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기다렸다가 요때 이제 팔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1차 파동이 나왔죠. 2차 파동이 지금 나오다가 요렇게 이제 이 구간 안에 있어요. 요렇게 여기를 딱 지지를 해줬죠. 1차, 2차 파동의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시장만 조금 그렇게 어제처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11선 눌림목에서 저는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비중 줄이고 리스크 관리하는데 좀 만전을 기하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패스를 했거든요. 근데 매수 기회를 준다면 저는 다시 접근을 좀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다만 이때 1차 상승의 눌림목에서 이렇게 2차 상승으로 가는 과정보다 조금 뭐 이제 또 뭐 상한가가 나온다거나 장대 양봉이 나온다거나 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먹을 구간은 충분히 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한번 타점을 한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도 저희가 정확히 이날 사가지고 요날 팔고 나왔거든요. 기가 막힌 타점이었습니다. 뭐 똑같죠. 얘도 1차 상승 후에 눌림목 구간이었고 2차 상승 나왔고, 2차 상승이라고 하긴 조금 뭐하긴 해요. 전고점을 맞고 떨어진 모양새여서. 근데 얘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 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놓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제 돌파를 계속 시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점도 이렇게 지금 계속 높여주고 있고요. 7,000원 이렇게 보면 요런 식으로 가다가 한 번 정도 더 돌파를 해줄 가능성을 보고 있고, 얘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반도체 테마이기도 한데, 반도체 테마도 갖고 있는데 재료가 하나 그러니까 같은 재료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디테일하게 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화이자 용기의 반도체를 좀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화이자 그 실제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 부분이 또 재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거기다가 지금 어닝 지금 이제 영업이익도 한 뭐 300% 정도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뭐 이제 뉴스도 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적에다가 뭐 화이자 접종에다가 반도체까지 세 가지 이슈를 다 갖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제주 반도체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뭐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야, 시세를 한 번 더 줄 줄은 알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요때인가요? 요때 방송에서 몇 번 언급 말씀드렸어요. 얘 이렇게 절대 안 죽는다. 재료도 남아있고 한 번 더 파동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투톱이 있었지 않습니까? 치료제 현대바이오랑 대웅 이렇게 투톱이 있었고, 사실 둘 다 같은 자리, 거의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저도 진짜 요즘 그냥 현대바이오만 보고 있으면 화딱지가 나요. 대용을 저는 택했습니다. 왜냐면 현대바이오는 사실 지금 이제 뉴스로는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근데 뭐 아직 동물 실험 단계이고, 뭔가 뭐 이제 주주분들한테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실체적인 어떤 재료로 따지자면 그래도 임상 2, 3상을 하고 있는 대웅 쪽이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대웅을 택했는데, 야, 역시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세력이 보내는 놈이 가는 거예요. 뭐 안에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시세 한번 크게 한번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진입이 들어갔었는데, 야, 뭐 대웅은 안 가고 현대바이오는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고점 넘기기 위한 작업을 이 구간에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고점 돌파하는 매매 어떤 기법 개념으로 예전에 그 동영상을 몇 번 남겨드렸었는데, 여기 있네요. 한 달 전에 상승장 필수 기법 박스권 돌파 패턴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렸었고, 이거는 당연히 장이 좋을 때 쓰면은 굉장히 잘 먹히지만 장이 박스권이거나 안 좋을 때 쓰면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할 때 들어갔다가 뭐 한번 이렇게 돌파 실패한다고 해서 완전히 실패했구나라고 안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를 한 번에 돌파하는 종목은 오히려 더 없어요. 항상 이런 어떤 고점을 놓고 여러 번 좀 트라이를 해가면서 좀 떨굴 거는 또 떨구면서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무튼 뭐 현대바이오도 보시면 1차적으로는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시도가 있었고, 2차적으로는 여기서 또 돌파를 시도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이제 뉴스가 뭐 100% 효과를 보였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이제 끌어올렸는데요. 이거 뭐 어디까지 갈런지. 사실상 뭐 이때 당시에 파동이 좀 작은 파동이었다. 예를 들어 상한가 뭐 한두 방짜리 파동이었으면 사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3차 파동까지. 근데 요때 1차 파동이 사실 솔직히 너무 좀 커서 300%짜리가 나왔으니까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대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이렇게 3차 파동을 내면서 끝이 나는데, 얘는 이번 두 번째 파동으로 시세가 마무리될 확률도 조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백신이랑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고 코로나 확진자
에 대한 어떤 그 확연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백신이랑 치료제 관련주들은 아마 올 뭐 이제 봄이나 조금 더 길어져도 여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재료는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점도 한번 계속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키네마스터가 어닝 서프라이즈 도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 동영상 플랫폼들이 굉장히 좀 어닝이 좋죠. 그러면서 지금 매각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30곳에서 제안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시총이 5,600억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잠시만 보시면, 예, 5,648억이네요. 근데 지금 매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치는 5천억에서 1조 정도 되니까 맥시멈 1조를 보면 확실히 여기서 주가적으로 더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아있다. 아무튼 그래서 재료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재료고요. 이제 대주주인 솔본도 같이 뭐 이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키네마스터가 대장이니까 얘로 일단은 뭐 매매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매매해볼 만한 굉장히 좋은 재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토류 관련주들도 오늘 셌는데, 요거는 어제 제가 멘트를 한번 드렸죠.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그 성향이 약간 좀 겉으로 좀 더 와일드하게 막 으름장 놓고 말로만 이러고, 사실 실제 하는 행동, 그러니까 뭐 실제 하는 행동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보다는 뭔가 겉으로 좀 표현해내는 게 좀 더 세다면, 바이든은 겉으로 막 이렇게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발언을 하고 막 그러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실무를 보면 훨씬 더 정책적으로는 트럼프보다 과하게 뭐 하는 면들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좀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더 트럼프보다 까다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뭔가 좀 행보를 보이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확산될 여지가 좀 보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처음에는 유니온이 대장으로 좀 치고 나오다가 유니온이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내니까, 원래는 이동주가 유니온 머티리얼이었죠. 티플렉스가 한 3등주로 보고 있었고, 근데 오늘 세노텍이 갑자기 순환매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테마 안에서 뭐 1등주, 2등주, 3등주, 4등주끼리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것은 이 테마가 점점 커지면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유니온 머티리얼이랑 티플렉스도 주목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다. 보시면은 뭐 유니온 머티리얼도 여기 어떤 그 매물대 안에서 충분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티플렉스도 마찬가지죠. 얘도 뭐 상한가 한 번만 뽑아내게 되면 전고점을 훌쩍 넘기면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는 뭐 이제 뉴스랑 좀 같이 보면서 계속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뭐 어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얘도 장이 좀 받쳐주면 한 20만원까지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요렇게 뭐 얘가 여기서 뭐 어디까지 갈 것이다 라고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생각만 해보는 거고, 이게 어떻게 갈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아무튼 바닥권에서 얘가 지금 만원짜리가 30만원을 찍었잖아요. 이 30배인데 30배라는 대시세를 낸 애가 죽고 다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감히 제가 뭐 주식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얘가 그 정말 예외의 종목이 될지는 제가 감히 뭐 말을 못 하겠지만 그 어떤 예외인 경우에 베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우리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항상 그냥 확률에 근거해서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쪽에 자꾸 내 돈을 베팅해서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식이란 것은 한 방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많이 벌고 은퇴하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뭔가 좀 한 방에 계속 한 방 노리는 투자들은요, 결국에는 부러집니다. 10번 중에 9번을 운 좋게 성공을 해도 마지막 10번에서 부러지면 결국에는 도루묵이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올인 게임을 자꾸 하시게 되면, 근데 이런 어떤 급등주들 막 이렇게 이런 테마주 급등주들에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은 거의 다 제가 좀 보면은 좀 거의 뭐 몰빵, 특히 바이오주는 더 그렇죠. 좀 몰빵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대박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정말 저도 주식 오래 하면서 많은 분들 봐왔고, 많은 선후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 뭐 이제 고객님들, 뭐 회원님들 많이 봐왔는데, 너무 좀 과한 어떤 욕심을 부려가지고 잘 되는 경우를 제가 좀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왜냐면 박셀바이오 물려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 정말 많이 사셨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갈 줄 알고. 근데 아무튼 저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터치가 한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좀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박셀에서 내가 운 좋게 좋은 수익 얻더라도요, 이 성향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또 다른 종목에서 막 몰빵해가지고 몇 배, 몇십 배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 되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이 상승장도 끝이 날 거고, 공매도도 재개가 될 거고, 코로나라는 정말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10배, 30배씩 이렇게 올리려면요, 역사적으로 돌아보시면 거의 다 바이오주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정말. 근데 이것도 항상 시장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근데 특히나 지금 뭐 공매도도 없고 코로나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재료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의 열광, 광기가 투영이 되어지면서 사실 이렇게 30배씩 오르는 종목들이 탄생이 되는 건데, 이런 장이라는 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저는 보수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면 적당히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랬는데 막 전고점 막 가고 막 돌파하고 이래버리면 진짜 저 뭐 욕 되게 먹을 텐데, 뭐 저는 그냥 뭐 굴하지 않습니다. 예. 시장에 30배 낸 종목이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났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뭐 시장에 이런 종목이 만약에 앞으로도 1000종목 나온다면 아마 박셀바이오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 종목 정도 될 거거든요. 이런 것에 우리가 돈을 베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전고체 대장주 한농화성, 딱 제가 말씀드린 타점에서 반등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네요. 딱 요렇게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이 위로 막 공격적으로 공략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여기 요 가격대 정도 오면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반등도 멋있게 나왔던 것 같고, 아무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시세를 내고 나서 조정 구간이, 그러니까 기간 조정으로 좀 더 뺀 다음에 올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시세를 내는 과정이 조금 너무 좀 텀이 짧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시세를 내고 이렇게 이제 조금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다시 시세를 냈으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상상도 해볼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좀 짧아서 바로 이렇게 좀 쏘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구간에서 행보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정도 가지고 있고요. 뭐 시황을 너무 길게 해서 벌써 30분이네요. 종목 몇 개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뭐 많이들 좀 보고 계실 것 같은 쿠팡 관련주들 중에 대장주인 동방을 한번 보면 얘는 여기서 한번 시세 냈죠. 그리고 또 한번 시세 냈죠. 근데 재료는 일단은 아직은 살아있죠.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요렇게 이제 21선 요렇게 이제 올라올 거고, 얘도 여기서 찌글찌글 하면서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기간 조정 좀 거치면서 아마 위험자 달면 아무리 강한 종목도 여기서 더 가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위험자도 좀 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행보 흐름 가져가고 21선 이렇게 붙으면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일단은 나올 수 있고요. 그 후에 뭐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3차 파동을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뉴스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얘도 아마 여기 상한가 2차 파동 때 첫 상한가 들어갔던 가격대 한 8,000원 정도 있죠.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21선이랑 같이 반등 한 번 정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얘네도 이렇게 이제 찌글찌글 하다가 동방 반등 나올 때 같이 한 번 정도 좀 이렇게 쏘는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뭐 이제는 애플이라는 수식어를 좀 이제 지워버리고, 시장에서 지워버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아이오닉 5 출시도 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힘으로 상승 추세 충분히, 그러니까 애플이 없더라도 물론 이때 당시에 좀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는 애플 이슈로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지만, 뭐 방송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기차는 애플카 이슈가 굳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갈 애들이었는데, 그 테마가 엮이면서 이 대형주들이 뭐 20%씩 막 올랐던 이유는 애플이 엮이면서 그랬던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얘네는 뭐 천천히 계속해서 저는 우상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현대차든 뭐 기아차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예전에 뭐 관련주로 좀 많이 올랐었던 뭐 애플카 관련주들 있죠. 얘들도 산발적으로 일단 반등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테마적인 힘은 조금 이제 시세를 한번 다 내고 잃어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오래 보유하기보다는 반등이 좀 나올 때 산발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찌됐건 현기차는 애플 뉴스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좀 주가를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애플카 테마로 엮였던 종목들은 애플 뉴스가 없이는 다시 한번 막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러기엔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반등이 좀 나오면은 뭐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이제 최근에 코나 전기차 리콜 문제로 이제 리콜을 했죠. 그래서 현대차랑 뭐 이제 LG랑 그 리콜 비용을 어떻게 뭐 이제 분담할 것인지 뭐 이야기가 조금 오가고 있는데, 지금 비용으로는 한 1조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주가를 꺾어버릴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시장이 지금처럼 뭐 이제 나쁘지 않을 때, 상승장일 때는 사실 이제 뭐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의 뭐 문제를 보고도 느낄 수 있었겠지만, 단순히 이제 뭐 나가는 비용 같은 거 이런 거에서는 조금 시장은 사실은 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어떤 상승장에서는 모멘텀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해버려요. 혹시 훨씬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당장 뭐 5천억 1조 합의금 내고 합의금으로 뭐 나가면서 손실 나는 거 이런 거 별로 상관없어.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뭐 전기차, 뭐 수소차 만들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만 더 있으면 시장에서는 그런 거 중요치 여기지 않죠. 그래서 뭐 그 부분도 크게 뭐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현대차도 뭐 상승 후에 충분히 지금 기간 조정도 잘 거치고 있어서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을 넘어가는 흐름이 한번 이제 연출이 되게 되면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차 등들도 다시 한번 좀 상승파등 한 번은 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